어젯밤 그 꿈, 정말 우연일까요? 꿈이 보내는 메시지, 함께 해독해봅니다. 제1부 왜 하필 애인 꿈일까? 무속과 심리가 먼저 보는 것. 사람들이 가장 많이 검색하는 꿈 중 하나가 애인 꿈입니다. 애인이 나오는 꿈은 단순히 요즘 애인 생각이 많아서 꾸는 꿈으로만 보기에는 내용이 너무 강하고 선명한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날은 손을 꼭 잡고 다정하게 걷는 장면만 떠오르고, 어떤 날은 바람을 피우는 것 같아 소름이 돋고, 어떤 날은 갑자기 헤어지거나 심지어 죽는 장면까지 나오기도 합니다. 무속에서는 이런 애인 꿈을 인연의 기운, 조상의 축복과 경고가 드러나는 자리로 봅니다. 눈에 안 보이는 기운, 인연의 줄이 어떻게 엮여 있는지가 꿈으로 비친다고 보는 것이죠. 심리학에서는 조금 다르게 설명합니다. 애인은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나를 비추는 거울이자, 내가 되고 싶어하는 모습, 내가 두려워하는 상처를 대신 보여주는 상징이라고 합니다. 자존감, 애착 스타일, 상실, 공포, 변화에 대한 갈망 같은 것들이 애인이라는 얼굴을 쓰고 등장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애인 꿈이 나왔다고 해서 이제 곧 실제로 이런 일이 터진다, 이렇게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감정 상태, 지금 이 관계의 흐름, 그리고 내가 사랑 안에서 어떻게 나 자신을 대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기회로 보는 것이 더 현실적이라는 점입니다. 지금부터는 애인 꿈을 4가지 큰 축으로 나눠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연결과 안정, 갈등과 균열, 이별과 상실, 성장과 새로운 시작. 각 장마다 무속에서는 어떻게 보고 심리학에서는 어떻게 설명하는지 두 관점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당신이 최근에 꾸었던 꿈이 어디에 해당되는지 들으면서 천천히 떠올려 보셔도 좋겠습니다. 제2부 연결과 안정의 애인 꿈. 첫 번째, 애인과 손을 잡는 꿈. 애인과 손을 잡고 걷는 꿈은 많은 사람들이 꾸는 장면입니다. 어쩔 땐 익숙한 동네를 걷고, 어쩔 땐 처음 보는 길인데도 이상하게 편안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무속에서는 손을 잡는 행위를 기운이 맞닿는 장면으로 봅니다. 두 사람의 인연줄이 단단하게 이어져 있고, 조상이나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이 관계를 지켜보고 있을 수 있다고 풀이하기도 합니다. 손이 따뜻하고 서로 자연스럽게 끌리는 느낌이라면 이 인연은 지금 흐름이 괜찮다, 기운이 잘 통하고 있다라는 의미로 여깁니다. 반대로 손이 자꾸 미끄러지거나 잡고는 있는데 어딘가 불안하고 상대가 손을 빼려는 느낌이 강하게 남았다면 이 관계는 그냥 놔둔다고 유지되는 인연이 아니다, 서로 더 신경 쓰고 돌봐야 한다는 경고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손을 잡는 장면은 연결, 안전감, 의지, 동맹관계의 상징입니다. 꿈에서 손을 꼭 잡고 있다는 것은 내 무의식 안에 나는 이 사람과 연결되어 있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라는 기본적인 신뢰가 작동하고 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손이 자꾸 빠지는 꿈을 반복해서 꾸는 사람들은 마음 깊은 곳에 언젠가 버려질지 모른다는 불안, 또는 나는 쉽게 선택당하지 못한다는 열등감이 자리 잡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꿈을 꿨다면 우리 관계가 요즘 어떤가만 볼 것이 아니라 나는 내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고 믿고 있는가? 이 질문도 함께 떠올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애인과 입맞춤하는 꿈. 꿈에서 애인과 키스를 나누는 장면은 단순한 애정 표현을 넘어서서 강한 인상을 남깁니다. 무속에서는 입맞춤을 혼과 혼이 맞닿는 장면으로 봅니다. 기운이 얕게 스치는 것이 아니라 깊이 섞이는 순간이라고 해석합니다. 서로에 대한 끌림이 강해지고 인연의 줄이 굵어지는 시기일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다만 꿈에서 키스가 따뜻하고 자연스럽다면 길하게 보지만, 억지로 당하는 느낌이 들거나 마음은 불편한데 몸이 움직이지 않는 느낌이었다면 이 인연이 전부 좋은 방향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해석을 붙이기도 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입맞춤을 정서적 친밀감, 욕망, 소통 욕구의 상징으로 봅니다. 현실에서 스킨십이나 감정 표현이 충분하지 않을수록 무의식이 꿈에서 그 빈자리를 채우려 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꿈속 키스가 불편하게 느껴졌다면 나는 하고 싶지 않은데
맞춰주고 있는 상황. 거절하면 버려질까봐 두려운 마음. 이런 심리가 깔려 있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때는 애인이 날 어떻게 대하는가 보다 나는 내 경계를 잘 지키고 있는가가 더 핵심 질문이 됩니다. 세 번째, 애인과 여행을 가는 꿈. 어느 날은 애인과 비행기를 타고 어느 날은 낯선 바다, 낯선 산으로 떠납니다. 여행 꿈은 장면 자체가 인상적으로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속에서는 여행을 인생의 길, 운명의 길에 비유합니다. 애인과 함께 떠나는 여행은 이 인연이 앞으로 어떤 길로 나아가게 될지를 비춰주는 상징이라고 봅니다. 길이 넓고 날씨가 맑고 실수는 있어도 둘이 웃으며 넘겼다면 관계와 운의 흐름이 대체로 순조롭다는 의미로 풀이합니다. 반대로 계속 길을 잃고 짐을 잃어버리거나 교통사고 같은 위험 장면이 이어진다면 이 관계가 가는 길에 시험과 장애가 많을 수 있다. 서로에 대한 배려와 준비가 필요하다는 신호로 보기도 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여행이 변화를 향한 욕구, 지금과는 다른 삶을 향한 상상을 상징한다고 봅니다. 애인과 여행하는 꿈은 지금 관계를 한 단계 바꾸고 싶다는 마음, 혹은 늘 반복되던 패턴에서 벗어나고 싶은 내면의 갈망이 꿈으로 표현된 것일 수 있습니다. 여행지가 어딘지, 누가 주도했는지, 길을 잃었을 때 누가 나섰는지 이런 디테일을 떠올려 보면 내가 관계 안에서 맡고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 의외로 잘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번째, 애인과 결혼하는 꿈. 웨딩드레스, 예복, 피로연, 부모님 인사. 이 장면은 현실에서도 큰 이벤트이고 꿈에서도 강하게 남습니다. 무속에서는 결혼을 인연의 완성, 가문과 가문의 결합, 집안 단위의 운이 엮이는 큰 사건으로 봅니다. 꿈에서라도 결혼식이 잘 치러지고 분위기가 화기애애했다면 이 인연이 앞으로 큰 틀에서 인정받고 집안의 기운까지 함께 움직일 수 있다는 의미로 읽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혼식장이 계속 어수선하고 상대가 사라지거나 하객이 싸우거나 이상하게 마음이 불편했다면 현실에서 결혼을 서두르지 말고 집안 상황, 금전 문제, 서로의 준비 상태를 다시 보라는 경고의 상징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리학에서는 꿈속 결혼이 반드시 이번 애인과 꼭 결혼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자아가 새로운 단계로 넘어가려는 시점, 책임, 헌신, 정체성의 변화가 다가올 때 상징적으로 결혼 장면이 등장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즉, 결혼 꿈을 꾸었다고 해서 당장 웨딩홀을 예약하라는 신호기보다는 나는 지금 어떤 삶의 국면에 들어가려 하고 있는가, 이 사람과 함께하는 미래를 떠올릴 때 든 감정이 어떤가, 이 부분을 점검해보라는 무의식의 메시지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애인과 함께 웃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꿈. 같이 밥을 먹고 영화를 보고 별 대단한 일이 없는데도 그냥 좋고 편안한 꿈들이 있습니다. 무속에서는 이런 꿈을 두 사람 사이에 기가 무난하게 잘 흐르고 있다는 신호로 봅니다. 특별한 사건이 터지지 않아도 평온함 자체가 길한 기운으로 취급되기도 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꿈이 두 가지 경우에 잘 나타난다고 이야기합니다. 첫째, 실제로 요즘 관계가 안정적이고 내가 이 사람과 있을 때 안전감을 느끼고 있을 때. 둘째, 현실에서 그런 평온함이 부족하기 때문에 무의식이 바라는 그림을 꿈에서 미리 그려보는 경우입니다. 어느 쪽이든 내가 원하는 관계의 모습이 무엇인지, 내가 편안함을 느끼는 순간이 어떤 상황인지 이 꿈이 잘 보여줍니다. 여섯 번째, 애인에게 선물을 받는 꿈. 반지, 옷, 꽃, 편지,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것까지 무엇이든 받는 장면은 강하게 기억에 남습니다. 무속에서는 선물을 복, 도움, 인정의 상징으로 봅니다. 애인에게 선물을 받는 꿈은 애인뿐 아니라 주변 사람, 조상, 사회적 인연에게서 도움이나 기회가 들어올 수 있는 길몽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특히 선물이 단단하고 오래가는 물건일수록 이 인연이 길게 간다, 이 관계를 통해 얻는 것이 있을 것이다라는 의미를 붙이기도 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선물 받는 꿈을 사랑받고 싶다, 인정받고 싶다, 누군가 나를 특별하게 봐줬으면 좋겠다는 내면의 소망이 반영된 장면으로 설명합니다.
현실에서 충분한 인정과 애정을 받고 있다면 그 만족감이 꿈에 그대로 반영될 수 있고, 반대로 부족하다면 무의식이 꿈이라는 공간에서라도 그 결핍을 채우려는 시도로 볼 수 있습니다. 선물을 받으면서도 불편했다면 받는 것 자체가 부담이다. 나는 주는 건 익숙하지만 받는 건 어색하다는 자기 패턴이 드러난 것일 수 있습니다. 제3부 갈등과 균열을 드러내는 애인 꿈. 첫 번째, 애인과 싸우는 꿈. 소리를 지르고 울고 때로는 손찌검까지 오가는 꿈들이 있습니다. 무속에서는 이런 꿈을 두 사람 사이에 쌓인 기운이 한 번에 터져나오는 장면으로 봅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안에서는 이미 균열이 생겼다는 신호, 속마음을 털어놓고 풀어야 할 때가 되었다는 암시로 풀이하기도 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싸우는 꿈을 현실에서 표현하지 못한 감정의 분출로 설명합니다. 서운함, 분노, 억울함, 왜 나만 참아야 하지? 같은 감정들을 낮에는 눌러놓고 있어서 밤에 무의식이 대신 표현해주는 것입니다. 이 꿈을 반복해서 꾸고 있다면 상대의 문제만이 아니라 나는 내 감정을 말로 표현하는 연습이 부족한 건 아닌가? 나는 갈등을 피하려다 오히려 더 크게 키우고 있는 건 아닌가? 이 부분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애인이 나를 무시하거나 외면하는 꿈. 눈을 피하고 말을 걸어도 대꾸를 안 하고 마치 내가 없는 사람인 것처럼 지나치는 장면. 무속에서는 이런 꿈을 기운의 단절로 봅니다. 관계 속에서 내가 소외되고 있고 내 기가 약해져 있다는 신호라고 해석합니다. 상대의 태도만 바라보기보다 내 기운을 다시 채우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조언하기도 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 꿈을 자존감과 깊게 연결해서 봅니다. 반드시 애인이 실제로 나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 이미 나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람일 거야. 이런 신념이 자리 잡고 있으면 꿈에서 그 불안이 그대로 연출될 수 있습니다. 애인이 나를 외면하는 장면은 때로는 내가 나 자신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울이 되기도 합니다. 세 번째, 애인이 바람 피우는 꿈. 다른 사람과 있는 장면을 보는 꿈. 이 장면은 깨어나도 오래 찝찝함이 남습니다. 무속에서는 이런 꿈을 인연의 꼬임,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상징하는 꿈으로 봅니다. 실제 외도일 수도 있고 아니면 부모, 친구, 일, 과거 인연 같은 다른 요소들이 둘 사이 기운을 흐트러뜨리는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꿈을 심하게 꾸고 난 뒤에는 술자리, 지나친 인간관계, 집안의 반대나 갈등이 있는지 살피라는 조언도 나옵니다. 심리학에서는 바람 꿈을 배신에 대한 두려움, 관계의 안정성에 대한 불신, 나 자신에 대한 열등감이 섞인 상징으로 봅니다. 현실에서 애인이 아무 문제를 일으키지 않아도 과거 연애에서 깊은 상처를 받았거나 부모 사이 갈등을 오래 봐온 사람들일수록 이런 장면을 꿈에서 반복적으로 재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꿈의 포인트는 애인이 바람을 피웠다가 아니라 그 장면을 바라보는 나의 감정이 무엇이었는가입니다. 분노인지, 허무함인지, 역시 그럴 줄 알았다는 체념인지, 그 감정이 지금 이 관계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내 깊은 믿음이 무엇인지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제4부 이별과 상실, 그리고 재탄생을 알리는 꿈. 첫 번째, 애인과 헤어지는 꿈. 꿈에서 갑자기 이별 선언을 듣거나 내가 먼저 헤어지자고 말하는 장면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무속에서는 이 꿈을 단순히 진짜 헤어진다라고만 보지는 않습니다. 지금과 같은 방식, 지금과 같은 태도로는 관계를 이어가기 어렵다는 신호일 수 있다고 해석합니다. 말투를 바꾸거나 서로의 역할 분담을 조정하거나 아예 관계의 판 자체를 새로 짜야 할 때일 수 있다는 것이죠. 심리학에서는 이별 꿈을 상실 공포와 연결해서 봅니다. 특히 꿈속에서 제발 가지 말라고 매달리거나 극도로 절망하는 장면이 반복된다면 실제 관계에서 애인에게 과도하게 내 모든 감정과 자존감을 걸어두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꿈속 이별이 생각보다 담담하고 그래 여기까지구나 하고 끝나는 느낌이라면 이미 마음속에서는 한번 정리가 시작된 상태일 수 있습니다. 아직 현실 행동으로 옮기지는 않았지만 내 무의식이 먼저 다음 단계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애인이 죽는 꿈. 이 꿈은 누구나 깜짝 놀라게 됩니다. 무속에서는 이 장면을 실제 죽음의 예언으로 단정짓기보다는 관계의 형태가 완전히 바뀔 수 있다는 암시로 봅니다. 지금과 같은 의존 구조, 지금과 같은 역할, 지금과 같은 방식이 끝나고 새 구조를 만들어야 할 시기가 왔다는 것입니다. 심리학에서 죽음은 끝, 해체, 동시에 새로운 시작의 상징입니다. 애인이라는 인물이 상징하는 의존성, 두려움 혹은 특정한 패턴이 이제는 더 이상 작동하지 않게 될 때 꿈에서 과격한 장면으로 등장할 수 있습니다. 이 꿈을 꾼 뒤에는 정말 이 사람이 죽는다는 뜻인가 보다는 지금 관계에서 무엇이 끝나야 하는가, 내가 버리지 못하고 붙잡고 있는 건 무엇인가, 이 질문이 더 현실적입니다. 세 번째, 애인을 잃어버리는 꿈. 사람들 사이에서 보이지 않게 사라지거나 길을 가다가 어느 순간 같이 걷던 사람이 보이지 않게 되는 장면. 무속에서는 이 꿈을 인연줄이 헐거워지거나 내 기운이 상대에게만 과도하게 쏠려 있어서 정작 내 자리가 비어있다는 신호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꿈을 꾸면 잠시 관계에서 한 발 물러서서 나는 요즘 나 자신에게 얼마나 신경 쓰고 있는가를 보라고 조언하기도 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 꿈을 상실에 대한 두려움, 버려질까봐 두려운 감정과 연결합니다. 어릴 때 중요한 사람을 갑자기 잃어본 경험이 있거나 늘 언젠가 떠날 거야라는 불안 속에서 자란 사람들에게 이 패턴이 자주 나타납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불안은 실제로 상대를 밀어내는 방향으로 작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리는 꿈을 꾸었다면 상대가 나를 떠날까봐 두려워서 오히려 더 집착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 부분을 조용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 헤어진 애인이 다시 나타나는 꿈. 이미 끝난 관계인데 갑자기 예전 애인이 꿈속에 다시 등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속에서는 과거 인연의 기운이 아직 완전히 정리되지 않았거나 비슷한 유형의 인연이 다시 들어올 수 있다는 암시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겪었던 실수를 반복하지 말라는 경고로 읽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리학에서는 미해결 감정, 미련, 죄책감 혹은 그때 제대로 울지 못하고 넘겼던 감정들이 다시 떠오른 것으로 설명합니다. 이 꿈은 다시 만나야 한다는 신호라기보다는 그때의 나와 지금의 내가 얼마나 달라졌는지 이제 한번 점검해 보라는 무의식의 제안에 가깝습니다. 그 사람의 얼굴보다 중요한 것은 그때의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지금의 나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는지, 이 차이를 느껴보는 것입니다. 제5부, 성장과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꿈. 첫 번째, 애인이 임신하는 꿈. 임신은 많은 문화권에서 새로운 시작, 가능성, 책임, 변화의 상징으로 등장합니다. 무속에서는 애인이 임신하는 꿈을 집안에 새 기운이 들어오는 길몽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만의 연애를 넘어 가정, 후손, 미래까지 엮이는 단계로 갈 수 있다는 상징으로 풀이합니다. 다만 꿈에서 임신에 대한 감정이 너무 무겁고 두렵게 느껴졌다면 아직은 이 책임을 감당할 준비가 덜 됐다는 신호로 보기도 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임신을 실제 출산과 연결해서만 보지 않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 새로운 나의 모습, 새로운 정체성이 태동할 때 상징적으로 등장하는 장면으로 해석합니다. 관계 안에서의 나의 역할, 일과 사랑의 균형, 나만의 삶과 둘의 삶 사이에서 새로운 선택을 해야 하는 시기일 때 이 꿈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 애인과 함께 미래를 계획하거나 먼 곳으로 떠나는 꿈. 집을 보러 다닌다거나 유학, 이민, 새로운 도시로 가는 꿈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무속에서는 이런 꿈을 인연의 판이 크게 바뀌는 신호로 봅니다. 살던 터전, 하던 일, 익숙했던 환경을 바꾸게 될 수도 있고 두 사람의 운세가 새로운 방향으로 꺾일 수도 있는 시기라고 풀이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자아의 확장, 개인 성장에 대한 강한 욕구가 관계와 엮여 표현된 것으로 봅니다. 이 사람과 함께라면 내 인생도 다음 단계로 갈 수 있을까? 이 질문이 무의식에서 꿈으로 펼쳐진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꿈이 보여준 미래가 무조건 그대로 현실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 장면 안에서 느낀 감정이 무엇이었는지, 두려움이 컸는지, 설렘이 컸는지, 그 감정이 지금 내 마음의 위치를 알려줍니다. 마무리. 애인 꿈은 겉으로 보기에는 상대방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결국 나 자신에 대한 이야기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무속에서는 인연과 기운, 조상과 집안의 흐름까지 함께 본다고 말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애착, 자존감, 상실, 정체성, 성장 같은 내면의 움직임을 보여주는 상징이라고 설명합니다. 두 관점은 서로 완전히 다른 말을 하는 것 같지만 공통으로 건드리는 지점이 있습니다. 지금 내 안의 상태를 그냥 지나치지 말고 한 번은 제대로 바라보라는 신호라는 점입니다. 꿈이 미래를 정확하게 예언해 준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꿈은 지금의 나를 꽤 솔직하게 드러내는 언어입니다. 애인과 함께 웃고 있든, 싸우고 있든, 떠나보내고 있든, 다른 사람과 있는 장면을 보고 있든, 그 장면 속에 지금 내가 어떤 사랑을 하고 있는지, 어떤 사랑을 두려워하는지, 어떤 나로 살고 싶은지가 함께 담겨 있습니다. 무속에서 말하는 인연의 줄, 심리학에서 말하는 무의식의 패턴, 둘 다 결국 내 삶을 더 망치라는 뜻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더 나은 방향으로 돌아보라는 메시지로 들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최근에 꾸었던 애인 꿈이 있다면 그 꿈을 무조건 길하다, 흉하다로만 재단하기보다 이 장면이 지금 내 마음과 관계에 어떤 질문을 던지고 있지? 이렇게 한 번만 더 생각해 본다면 이미 그 꿈은 충분히 제 역할을 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의 기묘한 꿈 이야기 댓글로 남겨주세요. 우리는 다음 이야기로 다시 만나겠습니다.